안녕하세요. 1등 부동산 지세영입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제 리플렛에 대해서 제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제 리플렛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목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이렇게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니까 보통 뭐 토지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토지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기도 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일단 투자를 하셨다면 제대로 된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세요.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드린 게 일단 꼭 돈 되는 토지에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토지가 돈이 되느냐? 그건 이제 저랑 차차 알아보시면 되고요. 도시계획만 정확히 이해해도 진짜 돈 되는 토지를 볼 수 있다. 정확히 이해하고 안목을 키워라.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 안목을 키우시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용도 지역만 좀 아셔도 분명히 안목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부만 한다고 사실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그 실천은 뭐예요? 토지 투자입니다.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투자 방향을 위해 정확한 부동산의 이해와 정보 입수, 스마트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만나셨으니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 만났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자, 일단 도시계획의 이해부터 볼게요.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이 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면 이걸 가지고 도시정에 맞춰서 또 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시군에 맞춰서 또 이제 시군 계획을 종합계획을 짜게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더 설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짤 때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이런 걸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용도 지역. 다들 전문가 되셔서 뭐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공인중개사 따시려고 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 지역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일단 어려운 말로 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가장 필요한 건 도로나 뭐 항만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기업들이 몰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먼저 SOC 사업을 해줘야 하고요. 그럼 이제 유통망이 원활해지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가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몰려가면 뭐예요?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살려면 또 인프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상업시설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업지도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숨쉬고 살려면 공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녹지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공업지가 이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예요. 그리고 녹지 지역. 이렇게까지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안 좋네요. 이렇게까지가 도시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생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제한적이에요. 땅이 계속 생겨나진 않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인 거죠. 네, 이게 가장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만들어 두셔야 될 틀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지목과 용도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거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말. 왜냐면 지목은 현재 가치를 말을 합니다. 현재 어떤 모습으로 쓰고 있느냐.
그래서 밭으로 쓰고 있느냐, 논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게 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8가지의 지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게 사람들이 필지, 지번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지도를 확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넣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필지에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하나의 필지에 지목과 지번은 하나예요. 근데 용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이 용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튼 우리나라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지목을 가집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일단 그래서 지목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이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지도예요. 일반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볼 수 있는 지도인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좀 약간 선명하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가 도시지역이에요. 그게 나라에서 자 여기는 녹지로서 여기는 공업지 이제 일자리가 들어가 공업지가 들어가 여기 핑크색은 자 여기는 이제 빌딩들을 지어 여기는 아파트를 지어 여기는 빌라를 지어 어느 정도는 지정을 해둔 거예요. 어떤 거를 지으라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용도 지역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리플렛을 제작을 한 거예요. 궁금하신 거는 제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댓글도 달 수 있지 않나요? 이 유튜브도?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기획부동산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피할 수 있는 게 이런 주변 호재들 막 뭐 도로가 생긴다, 항만이 들어간다, 공항이 뭐 확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런 비도시 지역들을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어도 굳이 뭐 토지이용계획서까지 정확하게 띄워보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지도만 볼 수 있어도 그런 사기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SOC 사업이 가해지면 개발 팩트가 가해지면 도시지역 내라면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도시 생성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지역에는 주거지, 상업지, 주거, 상업, 공업지, 녹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우리나라 전체의 16.6%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비도시 지역이 83.4%예요.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이제 지역이 이쪽 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고수들은 계획관리 지역도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근데 일단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도시 지역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로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건 개발전. 이건 그냥 농촌에 지금 이 2가지가 다 농촌의 그냥 모습이라고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이 뒤에 색깔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그냥 뭐 다 논밭이고 작은 건물들이 좀 지어져 있고 그냥 이래요. 근데 여기 차를 이제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쪽은 땅이 뭐 200만 원이래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이 앞블럭은 20만 원이래요. 가격이 막 이렇게 달라. 왜 다를까? 그럼 이쪽은 비싸서 사기인가요? 자, 나중에 여기에 막 항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도로가 IC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개발 후에 딱 팩트가 가해지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자, 이 색깔을 제가 표시한 건 이 위에 지금 상업지역 이제 색깔대로 이제 대비해서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 노란색, 상업지역 핑크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핑크색은 상업지인데 이렇게 뭐 빌딩들이 가득 지어져 있고 주거지는 이제 뭐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공업지에도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회사 이제 그런 빌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원형지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 지목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 개발 전의 모습 말고는 개발 전의 모습보다 이렇게 개발 후의 모습을 봤을 때 투자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만 이해를 하셔도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이것만 이해가 되신다면 빨리 당장 투자를 시작하세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다 설명을 드렸는지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저는 막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알려드리고 싶고 막 이것저것 이거 얘기하다가 또 그게 3000% 빠질 것 같고 막 이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이제 지역에 대해서 요즘에 핫한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 용도 지역에 대한 거는 모든 분들이 꼭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